자, 가볼게요. 역함수입니다. 얘들아, 역자가 당연히 뭐겠어? 반대로지.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f라는 함수에다 a를 넣었더니 b가 나왔어.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b 입장에서는 a한테 화살 맞은 건데 그걸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다는 거야. a를 넣으면 b가 나오는 건 알겠는데 b 입장에선 나 누구한테 화살 맞았지? 라고 생각해 보자는 거야. 그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결국에는 그림으로 그리자면 x가 a가 있고 y에 b가 있을 때 f 규칙에서 화살 쐈고 a가 b한테 화살을 쐈으면 우린 반대로 b가 a한테 화살을 맞았다라고 해석할 수 있듯이 우리는 얘를 f 인버스 b라고 쓸 수 있더라라는 거야. 저 인버스가 꼭 마이너스 1승처럼 보이는데 원래 인버스라고 읽어주는 거예요. 마이너스 1승 같은 거 없습니다. 그럼 저 인버스 뜻이 뭡니까? 라고 하면 바로 화살 맞은 아이가 나 누구한테 화살 맞았지? 라고 찾는 거랑 똑같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B라는 놈은 A에게 화살을 거꾸로 맞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선생님, 이 두 식을 놓고 보니까 요 B와 A를 혹시 자리 바꿀 수 있나요? 라는 거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럼 얘네 둘이 자리 바꿨다라는 T를 내기 위해서 바로 인버스를 붙여줘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F2가 4가 나왔으면 2와 4를 자리 바꿔서 F4는 2가 아니라 F 인버스 4는 2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만약에 애초에 처음부터 인버스가 붙어 있었어. 이렇게 F 인버스 2는 4면 얘네 둘이 자리 바꾸면 F4는 2인데 인버스에다가 다시 인버스를 붙여주니까 없어져서 F4는 2라고 쓸 수도 있다라는 거야. 이게 꼭 집합에서는 여집합 성질 같지. 여집합의 여집합은 사라지고 그 다음 또 명제에서 뭐 부정의 부정은 사라지고 그래서 똑같이 인버스에 인버스가 붙으면 사라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역함수는요 단순하게 함수를 정확하게 뒤집어 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에 바로 치명적인 오류가 하나 발생합니다. 어떤 오류가 발생하냐면 저 역함수가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선생님 다 있는 거 아니에요? A가 B한테 화살 맞았으면 B가 A한테 거꾸로 쏠 수도 있으니까 역함수 존재하겠죠? 맞아요. 존재해요. 근데 제가 한번 예시를 두 개 한번 그려볼게요. 간단하게 1, 2, 3이 ABC한테 화살을 쏩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1, 2, 3이 ABC한테 화살을 쏩니다. 근데 하나가 더 늘었어요. 또는요, 1, 2, 3이 ABC한테 화살을 쏠 건데 이렇게 쐈어요. 자,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얘 함수입니까? 함수? 네, 맞아요. 왜? 한 발씩 꼼꼼하게 딱딱딱 쐈거든요. 자, 또 물어볼게요. 얘는 함수죠? 1대1입니까? 네, 한 명당 한 발씩 정확하게 쐈어요. 대응입니까? 네, 정확하게 공역과 치역이 일치까지 했어요. 그래서 쟤는요, 함수이기도 하고 1대1 대응이기도 하니까 얘는 그대로 반대쪽에서 A가 1한테 화살 쏘고 B가 2한테 화살 쏘고 C가 3한테 화살 쏘는 바로 역함수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예시 가볼게요. 첫 번째, 함수입니까? 좀 누가 아니라고 했는데 함수는 여길 쳐다보는 게 아니라 여길 쳐다보셔야 돼요. 한 명씩 화살을 쐈으니까 함수입니다. 1대1입니까? 1대1입니까? 아니, 두 명이 갈려서 그래요. 내가 이렇게 갈려다가 한 명이 이렇게 하는 걸 봐서 1대1입니까? 네, 1대1이에요. 한 명당 한 발씩 쏘고 맞으면 다 1대1이에요. 그럼 물어볼게요. 대응입니까? 아니에요. 그럼 함수 끝나죠? 1대1 함수에서. 그쵸? 그럼 제가 이제 물어볼게요. 그럼 A는 1한테 화살을 쏘고요. B는 2한테 화살 쏘고요. C는 3한테 화살을 쐈어요. 근데 D 입장에선 위치가 바뀌었어요. 정의역, 치역이었다가 정의역, 치역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D는 화살 안 쓰고 기다리고 있네요. 그럼 함수예요? 아니죠. 화살 안 쐈잖아요. 그럼 얘는 역함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자, 함수입니까? 1대1입니까? 아니에요. 끝. 함수예요, 얘는. 그럼 물어볼게. A가 1한테 화살 쏘고 A는 2한테다 화살 쏴야 돼요. 역함수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럼 벌써 제가 세 가지 예시만 들은 것만 해봐도 모두가 다 역함수가 존재하는 건 아니구나. 그러면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결국 무슨 조건을 만족해야겠다? 1대1 대응 조건을 만족해야겠다. 그래서 역함수 존재 조건이 바로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 바로 1대1 대응이다라는 거지. 그래서 학교 시험에서는요, 1대1 대응이 될 때 이딴 말 안 줘요. 역함수가 존재할 때라는 거야. 근데 그 문제가 전혀 역함수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역함수가 존재할 때라고 나와요. 그걸 1대1 대응일 때를 돌려서 말해주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우리 33번 한번 가볼게요. 33번에 보면 자, fx가 ax 플러스 b예요. 근데 조건이 있대요. f 마3은 1이고요. 그리고 f 인버스 3은 2래요. 마이너스 2래요. 근데 그러면 제가 모르는 문자 2개니까 식이 2개 필요한데 첫 번째 3 넣었어요, 선생님. 그럼 3a 플러스 b는 1인데 문제 마3 넣었을 때 그럼 마3a 플러스 b가 1인데 얘가 문제라는 거야. 그럼 제일 바보 같은 애들이 이걸 역함수 구해서 3 넣는 애들이 있어. 안 돼, 안 돼. 역함수 물론 구할 수 있겠지만 얘들아, 너네들이 실제로 역함수 구하는 문제를 한 1000문제 풀어야 한 문제 있을까 말까요? 역함수를 실제로 구하는 경우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잘 봐. 너네 1차의 역함수가 몇 차일 것 같아? 1차야. 좀 이따 배우게 될 거야. 2차의 역함수가 누구일 것 같아? 2차의 역함수. 민혁아, 누굴까? 2차의 역함수. 쇼킹하게도 무리함수예요. 전혀 황당하죠. 2차 함수의 역함수가 무리함수예요. 자, 그리고 유리함수 역함수가 누군지 아세요? 유리함수예요. 하지만 또 무리함수의 역함수는 누구예요? 2차 함수예요. 그래서 실제로 너네들이 진짜 역함수를 구하는 경우는 난이도 하 문제를 제외하고는 없어요. 학교 시험에 역함수 구하시어도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얘는 진짜 역함수 구해서 3을 넣는 게 아니라 3과 2를 마이너스 2를 자리 바꾸자 이거지. 그러면 얘네 둘이 자리 바꿨다는 t를 내야 되니까 인버스 붙여야 되는데 인버스의 인버스는 없어지니까 f-2가 3이군요 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넣은 놈도 3이니까 연립하면 끝나겠다. 위에서 아래 거 빼면 a는 2, 따라서 b는 7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문제가 f1 값 찾으라 했으니까 둘이 더하면 답은 9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가셨습니까? 자, 뭐 2번은 당연히 여러분들 할 수 있을 2번?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고. 자, 한 문제만 한번 풀려볼게요. 바로 이거 할 수 있으려나? 35번에 1번 그냥 이해할래나? 아니다. 이거 안 돼. 안 돼. 아직 안 가르쳤어. 그러면 34번에 2번 한 번만 해봐봐. 오늘은 잘하면 그냥 역함수까지만 나갈게요. 너네 수학여행 가기 목요일날 유리함수, 무리함수 한 번에 끝낼 수 있어, 사실. 유무함수는 사실 쉬워서. 자, 34번에 2번 봐볼게. 이거는 내가 직접 답은 구하지는 않을 거고, 구하기 위한 조건만 쓰고 시작할게. f 인버스 2가 0이래요. 그럼 우린 0이랑 2를 자리 바꿔서 f0은 2다라는 첫 번째 식을 찾을 거고요. 근데 뒤에 보니까 f.f0은 값을 알려줬어. 그러니까 그래서 저 f0을 내가 구해야지만이 되는구나. 그래서 얘가 2니까 f2가 3이라는 거구나. 그래서 이 기억과 니은식을 fx에 넣어서 연립하면 a, b 값이 나온다. 끝났죠. 이해 가셨습니까? 자, 그럼 이제 유형 2번으로 넘어갈게요. 내가 왜 35번을 풀지 말라 그랬냐면 유형 2번을 배워야 35번이 풀려요. 자, 그럼 역함수도 이제 성질이 있을 거잖아.
역함수 성질 한번 차근차근 배워볼게. 첫 번째, 방금 했던 인버스에다가 인버스를 붙일 때는 자기 자신이 나온다라는 거 1번으로 알고 있으면 돼. 선생님, 그러면 인버스는요? 인버스가 짝수게 나오면 무조건 다 자기 자신 나와요. 자, 두 번째. 선생님, 그러면 제가 만약에 f.g라는 합성함수가 있는데 이걸 전체 인버스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라는 거거든요. 이게 문제예요. 이거 꼭 뭐 같아? 드모르간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우리가 있잖아. 드모르간 할 때 A 교집합 B에다가 여집합 이거 하나씩 드모르간 법칙 쓸 때요. 순서는 안 바뀌었어요. 그냥 여집합 붙여주고 교집합은 합집합으로, 합집합은 교집합으로 바꾼 거지. 굳이 A랑 B는 자리가 안 바뀌었거든요. 근데 합성함수는 조심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합성함수가 왜 자리가 바뀝니까? 라고 하면 일단 결론부터 알려줄게. 이 인버스를 분배할 수 있거든요. 근데 분배할 때 순서가 바뀌셔야 돼요. 이렇게. 얘가 먼저 앞에 오고 얘가 뒤로 가야 됩니다. 아예 선생님 저거 순서 상관없지 않아요? 아니요. 우리 합성함수는 무슨 법칙이 성립하지 않았죠?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값과 이 두 개 바꾼 건 다른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f.g를 인버스하면 인버스가 붙으면서 순서가 바뀌어서 나온다라는 거야. 근데 선생님 저거 그냥 외워야 되죠? 아니요. 너네들 이미 알아요. 왜 저게 순서가 바뀔 수밖에 없는지. 왜 그러냐면 우리 이런 거 있었다고 쳐볼게. 이거 합성한 거죠. 우리 이거 표현 어떻게 쓴다 그랬죠? 여기부터 쓴다 그래서 g.f라고 이렇게 썼어요. 그쵸? 오히려 나중 게 처음에 오고 처음 게 나중에 온 게 사실 합성이었단 말이야. 근데 얘들아, 역함수는 뭐예요? 이제 여기서 이쪽으로 화살을 쏠 거야. 이게 인버스잖아. 그럼 엄밀히 따지면 잡아. 얘가 앞쪽, 뒤쪽이었는데 뒤쪽에 있는 애가 앞쪽에 왔단 말이야. 근데 이게 순서를 반대로 노란색이라고 기준 잡으면 이쪽이 앞쪽이고 이쪽이 뒤쪽이잖아. 그러니까 얘 인버스 붙은 게 어떻게 해야 돼? 먼저 와야겠지. 그래서 얘의 역함수는 f 인버스 도트 g 인버스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얘가 정확하게 반대로 틀어지면 얘가 앞이 아니라 얘가 앞이 되니까 g 인버스가 오히려 앞, f 인버스가 뒤니까 뒤에 있는 놈이 먼저, 앞에 있는 놈이 뒤에 오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얘가 순서가 바뀐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 세 번째는 그래서 아까 했어요. 아까 앞에서 이거 좀 이따 합성함수 배울 때 가르쳐 줄게 라고 했던 건데 바로 f.f 인버스예요.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역함수를 합성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는 거야. 그러면 얘는 x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 혹시 그 문제 기억나세요? h.g.f가 h 나왔죠. 이거 아까 제가요. 야, 아직 너네 안 배웠어. 그래서 이거 지우면 1이 남는 게 아니라 x가 살아남아 라고 했는데 그걸 이제 여기서 증명할 수 있는 거야. 왜 h를 지웠는데 x가 살아남냐라고 하면 얘를 이용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양쪽에다 똑같이 h 인버스를 합성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얘네 둘이 만나서 뭐 나와요? 없어져요. 항등함수는 i니까 없어져요. 그럼 여기도 없어지는데 없어지면서 누가 살아남아요? x가. 그래서 g.f가 x가 나왔던 게 아까 그 문제였어요. 아까 뭐 10번이었나 그 문제, 6번이었나. 이해 가십니까? 근데 저 하나 또 선생님한테 질문할 게 있는데요. 선생님 좀 재미난 짓 하시네요. 뭐? 나 지금 H 인버스 어느 쪽에 썼어요? 왼쪽에 썼죠. 근데 굳이 이 삐짓고 여기다가 내가 뭐라고 썼어요? H 인버스 썼죠. 아니 선생님 아까 그렇게 써 있었으면 그냥 선생님 옆에 빈 공간 많은데 여기다가 이렇게 하시지 왜 여기다 삐짓고 요 사이에다가 H 인버스 도트를 왜 썼습니까? 라고 하면 합성은요 방향이 굉장히 중요해요. 왼쪽에 한 거랑 오른쪽에 한 거랑은 답이 천지차별로 나와요. 이해가요? 천지차별? 천지 차이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왼쪽에 인버스를 합성했으면 왼쪽에 써주실 거예요. 오른쪽에 합성했으면 오른쪽에 써주셔야 돼요. 근데 이런 건 안 돼요. 요 중간에 합성은 안 돼요. 3개짜리가 있는데 요 안에 삐집고 H 인버스 쓸게요. 못 씁니다. 무조건 가장 겉을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에 밖에 못 써요. 이거 꼭 어디서 배웠어요? 여러분들 행렬에서 배웠어요. 행렬. 사실 여러분들은 역행렬을 안 배웠는데 행렬이 얘랑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행렬은 이렇게 있을 때요. 이렇게 있었다고 쳐볼게.
이쪽에 A 곱했으면 이쪽에 A 곱하셔야 돼요. 이쪽에 2 곱했으면 이쪽에 2 곱하셔야 돼요. 너네 마음대로 여긴 A인데 여기 자리가 없으니까 여기다 A 쓸게요. 행렬도 DA 행렬과 AD 행렬은 다르게 나와요. 그래서 바로 합성함수는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교환 법칙도 안 통했던 거고 인버스를 나눠줘도 순서가 바뀌었던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물론 자기 자신하고 합성할 땐 상관없어요. F 인버스 도트 F나 F 도트 F 인버스나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역행렬을 합성할 땐 순서는 상관없어요. 어차피 사라지면 X 나와요. 똑같이. 그래서 자기 자신을 역함수를 자기 자신과 합성할 때를 제외하고는 무조건 방향을 정확하게 써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거에 대한 내용이 지금 몇 쪽이야? 유형 9번에 설명돼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제가 37번 한번 풀어볼게요. 근데 조금만 나간다 그랬어. 진짜로. 나 역함수밖에 안 나갈 거야. 그럼 유형 9, 10, 11, 12, 13. 졸라 맞네? 14. 다 5개밖에 안 돼요. 자, 37번 한번 가볼게. 1번 봐봐. 너네들 이거 솔직히 한번 개념 설명 들으면 다 풀어오긴 해. hx가 어떻게 생겼냐면 f 도트 g의 인버스래요. 역함수. 그랬을 때 f 인버스 2가 3이고 그리고 g 인버스 3이 1이다. 그랬을 때 뭘 찾아달래? h2 값 찾아달라. 그럼 얘들아 h2 값 찾고 싶으니까 너네 여기다 뭐 넣을 거야? 2 넣을 거지. 근데 이거 2 넣었을 때 문제가 뭐냐면 요 인버스는 무조건 분배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둔 채로는 따지기가, 이렇게 둔 채로 여기다가 2를 넣었을 때 이렇게 따지면 안 돼요. 인버스는 무조건 분배가 돼야 됩니다. 그럼 분배될 때 무슨 성질이 나타난다? 자리가 바뀐다. 그래서 얘는 다시 쓰면 뭐라고 쓸 수 있어? G 인버스 도트 F 인버스의 X라고 쓸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드모르간 법칙과 뭔가 유사하지만 순서만 바꿔서 쓰시면 돼요. 그럼 시작할게. 여기다 2 넣었어. 여기도 2 넣겠지? F 인버스 2 뭐 나와? 3 나와. G 인버스 3 뭐 나와? 1. 그래서 답이 1이에요. 의외로 쉽죠? 2번 한번 가볼까요? 선생님 2번 쇼킹한데요. 왜? 막 여러 개가 합성돼 있어요. 상관없어요. 갑니다. F 도트 G 도트 F의 인버스 도트 F3 값 찾아달래요. 자, 갑니다. 선생님, 이거 인버스 이 상태에서 못 푼다면서요. 못 풀어요, 이거 절대로. 그래서 인버스 빨리 나눠주세요. F 도트 F 인버스 도트 G 인버스 도트 F3. 보민아,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역함수 합성하면 뭐 한다 그랬지? 없어진다. 그러면 이 문제는 결국 이거 찾아달라는 게 끝. F3 값 뭐예요? 문제에서 줬나요? F3 값은 넣으면 2 나와요. 자, 이제 여기서가 문제야. 선생님, G 인버스 2 값 구하래요. 내가 아까 말했죠. G 인버스 2 값 어떻게 구할래, 너네? 대부분 학원 다니거나 어줍잖게 공부한 새끼들은 GX의 역함수를 실제로 구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니까? 내가 말했잖아. 선생님이 13년 학원 생활하면서 학교 시험에서 역함수 구하시오 문제 본 적은 1도 없어요. 다 대부분 역함수 구하시오는 센에서 A 단계, RPM에서 원스텝. 가장 처음에 그냥 연습시킬 때 한번 역함수 구해봐. 우리도 좀 이따 연습할 거긴 한데 한 번 연습시키고 역함수 가는 문제 없어요. 진짜 역함수를 구하라는 문제는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유리함수랑 무리함수밖에 없어요. 일반적인 1차 함수에서는 역함수가 사실 안 나와요. 근데 그러면 제가 역함수도 안 구하고 어떻게 제가 거기다 2 넣은 걸 구합니까? 제가 알고 있는 건 GX인데 GX가 지금 2X 플러스 4인데 얘 역함수를 알아야 2를 넣죠. 근데 얘들아 우리 역함수 뜻이 뭐라 그랬지? 2. 너 누구한테 화살 맞았어? 다시 말하면 뭐 넣어야 2 나와? 물어보는 거랑 똑같아. 뭐 넣어야지 2 나와? 마이너스 1. 얘가 마이너스 1. 답 끝. 그래서 역함수는 너네가 말을 거꾸로 말하면 돼. 2 넣었더니 뭐야가 아니라 뭐 넣어야 2 나와?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인버스 붙었을 때는 항상 반대로 생각하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빨리빨리 해야 너네들 정신이 돌아올 것 같으니까. 야, 구할 수 있을까? 40번 시작.
재미난 문제야, 40번. 발전까지는 아니고 사실은 너네 농락하는 문제지. 자, 가볼게요. 설마 이거 F 인버스 구해서 G 뭐 EX 못 구합니다. GX도 뭔지 모르고. 그래서 문제가 G5 값 구하랬으니까 우리는 X에다 뭐 넣으면 돼? 2 넣으면 되겠지. 그럼 결국 G5 값은 누구랑 같다는 사실이 나와? F 인버스 2랑 똑같은 거야. 근데 내가 말했지. F 인버스 2는 무슨 뜻이야? 뭐 넣어야 2 나와? 라는 거야. F에 뭐 넣어야 2 나와? 2분의 3 끝. 넘어갈게. 답은 4번이 정답이다. 자, 한 문제만 더 풀어볼게. 이왕 너네 숙제 줄일게요. 39번 시작. 오늘도 자기 이거 어려우면 문제 받아가세요. 자, 같이 가볼까? 일단은 저 인버스가 너무 꼴보기 싫죠. 드모르가는 여집합이 붙인 채로 문제 풀 수 있는데 얘는 안 돼요. 그럼 나눠주면 순서 조심하세요. G 인버스 도트, 인버스의 인버스는 없어지니까 F, 그 다음에 도트 F. 요거 지금 찾아달라요. 그럼 차근차근 갈게요. F에 마이너스 1 넣으면 뭐 나와? 밑에 넣으면 1. 다시 F1 값 넣으면 뭐 나와? 위에다 넣어야겠네? 3. 그럼 G 인버스 3 값 구해달라는 거야. 그럼 인버스는 무슨 뜻? 뭐 넣어야 3 나와? 뭐 넣어야 3 나와? 6. 답 끝. X가 6이 아니라 얘가 6. 끝났지. 자, 넘어가도록 할게. 자, 너네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구하는 유형 10번. 역함수를 진짜 구해볼까? 라는 거야. 자, 근데 역함수 구하는 방법을 제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그럼 선생님, 도대체 역함수를 어떻게 진짜로 구합니까? 라고 하면 요거를 이해하면 역함수 구하는 게 방법이 보여요. 자, 지우야, 우리 요 A를 뭐라고 부르지? F일 때는? B는? 치역이라고 하지. 근데 만약에 이쪽에서 이쪽을 F 인버스라고 하면 B가 뭐로 바뀌지? 정이요. A가 뭐로 바뀌지? 치역으로 바뀌지? 그럼 내가 물어볼게. F일 때는 X, Y였는데 오히려 인버스를 붙여버리면 여기가 X고 여기가 Y니까 선생님, 결국 역함수는 X와 Y의 자리가 어떻게 되는 거랑 똑같아? 바꾸는 거랑 마찬가지야. 정의역이 치역으로, 치역이 정의역으로 자리 바꾸는 거니까 선생님, 그래서 이 역함수라는 건 곧 다시 말하면 혹시 기억나세요?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마지막 단원이 뭐였죠? 1학년 벌써 까먹었나요?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마지막 단원. 내 생각이 맞나? 경호의수였나? 경호의수 맞나? 아니다.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마지막 전 단원이 뭐였지? 모르겠다. 도형의 이동. 도형의 이동에서 혹시 X랑 Y 자리 바꾸는 거 무슨 쭉 대칭이었지? Y랑 X 자리 바꿨던 거. Y는 X 대칭이었지. 바로 이 역함수가 바로 Y는 X에 대해서 대칭하라는 거랑 똑같은 거야. 왜? X가 Y로, Y는 X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F1은 2야. 근데 인버스 붙이면 F 인버스 2는 1이야가 사실은 Y는 X에 대해서 바로 대칭한 거랑 똑같은 개념이더라 라는 거야.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내가 예시를 하나 들어주면 만약에 우리가 익숙한 이런 1차 함수가 나왔어. 그럼 잘 봐. 1 넣으면 2, 2 넣으면 4, 3 넣으면 6 이렇게 말할 건데 거꾸로 말하면 6 나오려면 3, 4 나오려면 2 나오려면 1. 이게 결국 역함수의 개념이라는 거야. 따라서 이놈의 역함수를 구하시오 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돼? 아, x랑 y 자리 바꾸면 되는구나. x는 2y. 그래서 y는 2분의 1x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럼 잘 봐. 1 넣었더니 2 넣었더니 4, 3 넣었더니 6 나왔지? 봐봐. 6 넣었더니 3, 4 넣었더니 2 넣었더니 1. 정확하게 x랑 y가 반대로 바뀌었지. 그래서 역함수라는 것 자체가 x와 y를 자리 바꾸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41번은 지금 당장 안 되고 42번 한번 봐볼게. 42번 보면 fx 가라고 시작했어. ax 플러스 마이너스 5다라는 거야. 근데 이거에 역함수 구해달래. 그럼 우린 감사합니다 하고 얘가 y는이나 마찬가지잖아. 빨리 x랑 y 자리 바꿔. 그러면 x는 ay 마이너스 5 넘어가고 a로 나누면 바로 그게 인버스고 그게 바로 a분의 1 x 플러스 a분의 5더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문제에서 뭐래? 그게 2분의 1 나온대, 기울기가. 그래서 a가 2구나. 그럼 여기는 2분의 5가 되겠네. 끝. 그래서 a는 2, b는 2분의 5 곱해서 답은 5가 되는 거야. 선생님, 근데 왜 41번 왜 건너뛰셨어요? 왜겠어? 우리 아직 2차 함수, 역함수를 안 배웠었거든. 사실 2차 함수, 역함수는 무리함수인데 그게 무리함수를 배워야 되긴 하거든. 자, 우선 그 42번에 2번도 풀어볼게. 42번에 2번 보면 f2x 플러스 1이래. 와, 큰일 났다. 여기가 그냥 이쁜 x가 아니야. 그게 4x 플러스 7을 찾아달래. 그랬을 때 f 인버스 10을 찾아달래. 와, 이거 어떡하지? 라는 거야. 그럼 이제 가장 보통 3, 4, 5등급 나오는 친구 풀이 보면 이렇게 풀어. 근데 저 이거 배웠어요. 선생님이요. 여기에 뭐 넣어야 fx 되는지를 찾으래요. 그래서 fx를 먼저 찾아요. 그럼 혹시 암산 가능해, 지우야? 뭐 넣으면 fx 나오지? 지우야? 안 돼요.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1일 거야. 그러면 fx가 나오거든. 그럼 난 여기다가도 똑같이 넣어서 fx 찾아. 근데 난 또 fx 찾는 게 아니야. 역함수 찾아야 돼서 또 x랑 y랑 자리 바꿔. 그래서 f 인버스 찾아. 거기다 마지막에 11 넣어. 와, 답은 맞을 거야. 너무 오래 걸려요. 심지어 여기가 복잡하고 여기도 복잡하면 언제 다 계산하냐는 거야. 그럼 선생님, 요럴 때는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내가 말했지만 내 손모가지 걸고 오늘 이후에는 역함수를 직접 구하는 일은 없을 거다. 그러니까 이건 선생님 그럼 어떻게 구하죠? 자,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아까요, 요 밖에 있는 숫자랑 요 안에 있는 숫자랑 뭐 할 수 있었죠? 자리 바꿀 수 있죠. 근데 자리 바꾸면 뭐만 써주면 돼요? t 내면 되잖아요. 나 자리 바꿨어 라는 거 t만 내면 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얘랑요, 얘를요 통째로 자리 바꾸세요. 저는 저 숫자 아닌데요. 상관없어요. 내가 여기 있는 것과 여기 있는 걸 자리 바꾼다 그랬지 숫자만 자리 바꾼다는 말 안 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자리 바꾸면 어떻게 바꿀 수 있냐? f 인버스 4x 플러스 7이 2x 플러스 1이. 그럼 끝났죠. 여기가 11 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럼 x에다 뭐 넣으면 돼요? 1. 그래서 정답이 3. 끝났죠. f 인버스 11은 3. 끝났잖아요. 이렇게 찾는 거예요. 웬만해서 없습니다. 아니, 내 손모가지를 걸게. 역함수 구하는 건 유리함수에서 한 문제. 무리함수는 진짜 가끔 나와. 정말 가끔 나오고 유리함수는 진짜 자주 나올 수도 있어. 근데 그러지 않는 이상 1차 함수는요, 역함수 진짜 구하는 경우가 없고 거의 역함수의 성질을 많이 이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일단은 여러분 41번에 별표 치세요. 숙제를 해오지 마세요. 자, 이거 풀면 맛있는 거 드릴게요. 43번 시작. 이야, 여기서 나왔네.
찍지 마. 나 풀이 볼 거야, 밑에. 야, 이거를 보다니. 풀이야, 풀이. 답 체크하지 마. 모르면 몰라도 되는 거야, 지금은. 근데 찍으면 안 돼. 프라임은 뭐야? 인버스라니까? 프라임 쓰면 안 돼, 이 새끼야. 나중에 가면 미분이랑 헷갈려. 할까요? 어우, 못할 텐데. 이거, 제가 진짜 과장을 조금 보태면, 그냥 2등급 안에 맞으려면 이거 맞아야 돼. 그러니까 2등급이 나오는 친구들은 이 문제를 이해하고 푸는 친구들이야, 대부분. 2등급이 안 나오는 친구인데 이걸 맞췄다? 이건 사실 좀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학교, 아니, 그러니까 현재 2등급 말고요. 앞으로 이번 기말고사를 보는데 2등급 안에 들어가려면 이 문제는 맞고 들어가야 돼. 즉 1, 2등급 아이들은 이 43번을 다 맞는다는 거거든. 잘 봐. 이거 국어 잘해야 돼. 국어. 잘 봐. 나 역함수 어떻게 구했어, 혜인아? 지금 혜인이가 한 말 기억해. 내가 뭐라고 물었지? 역함수 어떻게 구했어? X랑 Y 자리 바꿔요. 됐지? 맞지? 봄이나 우리 얘네 둘이 자리 바꾸면 B랑 A 자리 바꾸면 역함수 구한 거야? 자, 다시 한 번 더. 자, 내가 혜인이한테 뭐라고 질문했냐면 우리 역함수라는 거 어떻게 구해? X랑 Y랑 자리 바꿔요. 정답. 두 번째는 나 A랑 B랑 자리 바꾸면 역함수 구한 거야? 라고 물어봤어. 역함수 구한 거야? 잘 봐봐. 아니 얘들아 봐봐. 혜인이가 역함수를 구하는 건 X랑 Y를 자리 바꿔야 된다 그랬어. 근데 여기 FA는 F, 물어볼게. F1은 2야. F 인버스 2는 1이야. 역함수 구한 거야? 역함수 구한 거 아니잖아. 그냥 1이랑 2를 자리 바꿨다. 자리 바꾼 걸 T내는 식 쓴 거 아니야? F 인버스 2는 1이다라고? 그치? 우리가 X랑 Y 자리 바꿔서 마지막에 Y눈으로 고쳤을 때 그 식이 역함수고 그걸 F 인버스 X라고 쓰지. A랑 B랑 숫자 자리 바꿨다라 그래서 우리가 이 역함수 구한 거라고 안 하잖아. 이해가? 지금 국어 잘하셔야 돼. 다시 한 번 더.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은 X랑 Y를 자리 바꾸는 거지 FA랑 FB에서 A랑 B를 자리 바꿨다고 해서 역함수가 구해진 게 아니야. 얘는 표현만 다 바꾼 거야. FA는 B고요. F 인버스 B는 A 나오는 식이에요. 라는 거야, 그냥. 이해가, 보미나? 자, 이거 이해 안 된다. 국어적으로 차이를 모르겠다. 다시 한 번 더. 역함수를 구하는 건 X랑 Y 자리 바꾸는 거야. 근데 A랑 B를 그냥 위치만 바꾸는 거야. 위치. 위치만. 그러니까 이런 거지. 룸이랑 혜인이랑 자리 바꾸면 반이 바뀐 거야? 아니야. 지금 혜인이랑 루미는 앞자리, 뒷자리였는데 자리만 바꾼 거야. 그럼 반은 똑같이 PF 반이야. 이해가? 근데 역함수를 구하라는 건 혜인이를 끌어다가 302호에, 3호에 앉히면 이건 반이 바뀌었잖아. 이건 역함수를 구한 거야. 이해가? 다시 한 번 더. 학생을 끌어다가 다른 강의실에 앉히면 역함수를 구한 거지만 그 안에서
친구끼리 자리 바꾼 거는 역함수를 구한 게 아니라 그냥 자리 바꾼 거를 티낸 것 뿐이야. 자, 이해가? 이해가? 자, 진짜지? 자, 이제 간다. f의 역함수를 gx라고 한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썼어. 자, 이해 안 되면 멈춰. 합성함수만큼 이 문제 어려워. 여기까지 이해가? 지우야? 봄이나 이해가? 근데 y는 f 2x 플러스 3을 이거의 역함수를 구해달래. 역함수가 뭘까요? 라고 물어봤어. 자, 간다. 잘 봐. 이거 이해 안 되는 친구 분명히 있을 거야. 자, 간다. 간다. 자, 물어볼게. 나 역함수 구했어? 오, 그래. 지금 아니라고 한 사람은 이해한 거야. 자, 다시 한 번 더. 나 여기서 여기 갔거든? 역함수 구한 거야? 아니지. 나 지금 뭐 한 거야? 자리만 바꾼 거야. 자리만. 이 안에 룸이랑 혜인이 자리만 바꿨다고. 같은 반 안에서. 근데 이제 나 역함수 구해야 돼. 여기서. 그럼 이제 누구랑 누구 자리 바꿔? X랑 Y지. 역함수 구한 거야? 구한 거야, 이게. 이게 역함수 구한 거라니까? 왜? X랑 Y만 자리 바꿨잖아. 위치를 바꾼 게 아니라 여기는 혜인이랑 룸이 자리만 바꿨고 혜인이 끌어다가 다른 반에 앉혀버린 거야. 그럼 이건 역함수 구한 거야. 근데 우리는 수학에서 역함수 마지막은 항상 Y는으로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얘 Y는으로 정리해볼게. 넘기고 2분의 1로 나누면 이렇게 쓸 수 있나? 근데 우리 얘 대신에 뭐라고 쓸 수 있지? 첫 줄에? 그래서 바로 y는 2분의 1 gx 마이너스 2분의 3인 거야. 그래서 거기에 a가 2분의 1, b가 마이너스 2분의 3이야.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1, 답 4번이 돼. 어디가 어려워? 뭐라고? 아, 맞아. 아, 이 풀이대로 풀었어? 아, 좀 이따 보여주세요. 쉬는 시간. 얘들아, 이거 진짜 중요해. 그러니까 이게 너네 혹시 그거 기억나? 이거? 우리 집합에서 이번에 너네 집합 나오잖아. 이거랑 좀 같은 개념이야. 이게 A 집합이야. 몇 지창이야? 몇 지창 쓸 수 있어? 2지창도 되고 3지창도 되지. 왜? 얘가 나오면 2지창, 얘가 나오면서 얘가 그대로 나오면 3지창.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니까 2지창. 이해가? 진짜로? 얘도 몇 지창이야? 둘 다 되지. 그대로 나오면 3지창, 얘가 나오면서 괄호 붙여서 나와서 2지창이잖아. 같은 뜻이야. 같은 개념이야. 뭐냐면 얘랑 좀 비슷하게 설명하면 잘 봐. 너네 대답해봐. 잘 봐. 나 역함수 구한 거야, 아니야? 아니라고 말해야 돼. 나 이거 역함수 안 구한 거야. 자, 왜지? 자리 바꿨다는 티를 냈잖아. 자리만 바꾼 거야. 요 두 개만 그냥 위치를 바꾼 거라고. 지금 룸이랑 혜인이 자리만 바꿨다고 같은 반 안에서. 근데 뭐 한 거야? 역함수 구한 거야, 드디어. 왜? 그대로 둔 상태에서 X랑 Y만 자리 바꿨잖아. 근데 그러면 애초에 처음부터 바꾸면 안 돼요? 저는 이렇게 할게요. 여기서 X랑 Y 먼저 바꿀게요. 이거 뭐 한 거야? 역함수 구한 거야. 아니, 맞잖아. 인버스 안 붙였잖아. 자리 바꿨다는 티 안 냈잖아. 그럼 X랑 Y를 바꾼 거잖아. Y는 X에 대칭시킨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역함수 구한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 자리 바꾸면 얘는 역함수가 구해진 상태에서 위치만 바꾼 거야. 이해가? 아, 이거 자기 진짜 이해 못하겠다, 얘들아. 이게 진짜 한 끗 차이야. 자리를 바꿨는데 인버스를 안 붙이면 그냥 위치만, 역함수를 구한 거지만 자리를 바꾸면서 인버스를 붙이면 이건 역함수를 구한 게 아니라 그냥 얘네들이 자리만 바꾼 거구나. 반을 바꾸진 않았구나라는 거야. 이해가? 아, 이거 진짜 중요한데. 그러니까 너네들이 어디만 이해하면 되냐면 여기서 여기 간 거랑 여기서 여기 간 거의 차이점만 느끼면 돼. 여기서 여기로 갈 때는 너네들 이거에 현혹돼서 그래. 이 마크. 이게
인버스 역함수라는 마크는 맞지만 실질적인 역함수를 구한 건 아니야. 이건 그냥 얘네들이 자리 바꿨다는 티를 내는 기호일 뿐인 거야. 이해 가십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얘를 fx는이라고 해서 나왔을 때 비로소 얘가 역함수가 되는 거지. 이해가? 아, 이거 좀 중요한데. 아이씨, 이거 이런 비슷한 문제 없나? 없어, 근데. 나중에 갖고 올게. 자, 유형 11번. 아, 큰일 났다. 또 내가 여기 시간에 또 너무 많이 할애했다. 아, 조졌네, 이거. 11, 12, 13, 14지. 쉬운 거부터 할까? 쉬운 거부터. 얘들아, 우리 유형 13번부터 할게. 쉬워. 유형 13번 내가 이거 앞에 인트로 뭐라고 깔아야 되지? 눈이 없거나 손이 없으면 틀린다. 선생님, 근데 그거는 함수 배울 때죠. 역함수 배울 땐 다른 거 아닌가? 역함수는 y에서 오면 돼. 자, 물어볼게. 민영아, fa 값 너가 대답해야 돼. 아, 미안. 먼저 이렇게 물어봐야지. 53번을 풀라 그러면 넌 먼저 무슨 짓을 먼저 해야 돼? 그렇지. Y축에 빨리 A, B, C, D 쓰세요. A, B, C, D까지밖에 못 쓰네요, 여러분들. A, B, C, 아니지. A, B, 어디야, 이거? 아니구나. A, B, D, C, D, D밖에 못 쓰나? 그치? E까지 쓸 수 있네. 이거 순서, 무조건 A, B, C, D 아니에요. 잘 보세요. A, B, D, E예요. Y축. 자, 민영이한테 갈게. 민영아, FA 뭐 나오지? fx의 a를 따라서 올라가다가 꺾여서 나오면? 그렇지. 자, 2번 봐봐. g 인버스 도트 fa 값이래. 근데 fa는 민영이가 방금 b라고 찾아놨으니까 g 인버스 b 값 찾아달라는 거거든. 얘들아, 우리 g 인버스 b 값 찾아달라는 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gx에 뭐 넣어야 b 나와? 라는 거야. 얘들아, gx에서 뭐 넣어야 b 나와? 그렇지. d 넣어야 나오네. 그래서 d가 답이야. 이해가? 그럼 마지막 세 번째 f 인버스 도트 g 인버스 도트 fa 값이야. 차근차근 갈게. fa는 b, g 인버스 b는 방금 뭐였었지? d. 그럼 다시 f 인버스 d야. f에 뭐 넣어야 d 나와? 뭐 넣어야 d 나오지? 2인가요? 2. 끝난. 눈과 손이 있으면 맞추겠죠. 한 문제 하고 여기 유형 넘어갈게. 55번 시작. 헷갈리지 마. 누가 F고 누가 G인지. 좀 잘해줬다. 자, 가볼까요? 55번. 선생님, 인버스가 가장 겉에 있어요. 안 돼요. 분배. 할 때, 휙 순서 바꿔줘야 돼. F 인버스 도트 G 인버스 3입니다. 자, 차근차근 가볼게. 선생님은 그냥 여기 간단하게 쓸게. F 인버스 도트 G 인버스 3이래요. 그리고 거기다가 G 인버스 2 값 구해달래. 자, 얘부터 갈게. G야, 너 뭐 넣어야 2 나오니? GS에 뭐 넣어야 2 나와요? 2. 그래서 얘는 2네요. 은수야, G 인버스 3 뭐지? GS에 뭐 넣어야 3 나와? 4죠. 그럼 얘 4고 F 인버스 4 구해달래. F에 뭐 넣어야 4 나와요? 4. 오케이. 답은 6. 끝. 답은 4번이 되겠지. 유형 12번 가봐. 이거 안 할 거거든. 유형 12번 왜 안 하게? 역함수가 존재. 빨리 밑줄 쳐. 49번에. 역함수 존재. 뭐라고 써? 아니, 그 49번 문제에 역함수가 존재하는 밑줄 친 다음에 뭐라고 쓰면 돼? 1대1 대응. 50번에 1번 역함수 존재 밑줄 1대1 대응. 50번에 2번 F 인버스가 존재 1대1 대응. 51번에 역함수 존재할 때 1대1 대응. 52번에 역함수 F 인버스가 존재할 때 밑줄 치고 1대1 대응. 우리 어떻게 풀었지? 1대1 대응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49번 어떻게 풀었지? 1대1 대응된다. X값 범위에 따라서 양수랑 음수 나눠서 썼지? 이거는 앞에 있는 유형이랑 똑같은 거니까 넘어갈게. 자, 그럼 이제 나는
유형 11번이랑 유형 14번 남았어. 똑같은 개념이니까 한 방에 설명해도 되겠다. 자, 봐볼게. 자, 이제 차근차근 갈게. 47분이니까 한 25는 5분 일찍 끝낼게. 역함수가 좀 어려웠으니까. 그럼 나에게 지금 18분밖에 없어. 18분 동안 유형 11번, 14번하고 오늘 수업 끝낼게. 잘 봐봐, 얘들아. 아까 우리 역함수를 구하시오라고 하면 뭐 어떻게 구했지? 혜인이가 대답한 거. X랑 Y랑 자리 바꿨어. 근데 우리 아까도 말했지만 1학기 때 배운 X랑 Y를 자리 바꾼다는 건 무슨 짓 하는 거랑 똑같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랑 똑같아. 근데 얘들아, Y는 X 대칭 시키면 좀 신기한 모양 나올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아?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봐봐. 자, 내가 내 마음대로 요런 fx가 있었다고 쳐볼게. 근데 y는 x가 이렇게 생겼다고 쳐볼게. 그럼 얘들아, 저 fx를요, 저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 볼까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저 fx식이 어려운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프상에서 y는 x 대칭이면 5글자를 기억하면 되죠. 뭐죠? 그렇지. 데칼코마니예요. 즉, 저 흰 색깔을요, 저 노란색에 대해서 접었다 펴보세요. 그럼 흰색 잉크가 어떻게 묻어 나오는지 그려볼까? 이쪽은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호리병 같은 모양 나오겠죠? 그러다 여기서 가까워졌다 다시 멀어질 거예요. 그럼 지금 이 파란색이 바로 F 인버스 X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여러분들은 앞으로 고3 때까지 역함수를 직접 구하는 일은 없을 거다. 왜? fx가 그냥 1차, 2차, 3차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상한 모양들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F 인버스 실제로 구하는 경우가 없어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얘를 뭐라고 부를 수 있냐 이거지. 우리가 얘가 결론적으로는 얘들아, 누구와 누구와의 교점이라고 말해도 돼? fx와 누구의 교점? y는 x와의 교점도 맞죠. 근데 그림을 그리고 보니까 fx와 누구와의 교점이기도 하죠? f 인버스랑도 교점이에요. 그쵸? 그럼 요거 갖다 우리는 3단 문법이 돼버려요. 뭐? fx는 x가 2점이다. 근데 fx는 f 인버스와 교점이 2점이다. 따라서 fx와 f 인버스, 즉 f 인버스와 x의 교점이 모두 다 똑같다라는 거죠. 따라서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역함수의 교점을 구하라는 거는 자기 자신과 y는 x의 교점을 구해도 아무 문제가 없겠다라고 해석하자는 거예요. 이해 가셨습니까? 따라서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fx가 너네들이 처음 보는 요딴 식으로 나와요. 그래놓고 얘와 자기 자신의 역함수의 교점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나와요. 교점은 이렇게 나와. 그럼 애들 당황하죠? 선생님이 교점 구하는 방법은 x랑 y 자리 바꾸랬는데 자리 바꾸면 x는 y 세제곱 플러스 4y 플러스 7인데 나 이거 y는으로 어떻게 고치지? 못 고쳐요. 저도 이거 고치려면 한참 걸려요. 3차식이어서. 얘를 직접 구해서 얘랑 같다고 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자기 자신과 역함수의 교점은 자기 자신과 y는 x의 교점이랑 똑같다 그랬지. 그래서 바로 x세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7은 x. 얘가 0 되는 값 찾아도 아무 문제가 없겠구나 라고 해석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인수분해 되면 땡큐. 인수분해에서 예를 들어서 뭐 ABC가 나왔어. 3차식이니까. 그럼 실제로 아마 이 3차식을 y는 x에다 접었다 피면 교점이 3개 나올 거야. 그래서 대부분 막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죠. 이렇게. y는 x. 3차식인데 접었다 피면 이렇게. 그래서 바로 ABC.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가셨습니까? 이해 가요? 그래서 얘들아, 제가 먼저 쉬운 거부터 해드리자면 우리 유형 14번 봐보세요. 유형 14번부터 먼저 해볼게요. 지금 보면 57번은 지금 당장 여러분들 못합니다. 다 그러네. 58번도 그렇고. 여기 있다. 58번에 2번은 할 수 있어요. 58번에 2번 보면 지금 어떻게 나왔죠? fx가 1차씩 나왔어요. 근데 이제
가끔 콧방귀 끼는 애들이 있어요. 아, 선생님 1차 역함수 구하기 쉽죠. x, y 자리 바꿔도 1차잖아요. 네, 구해도 돼요. 저거 난 별말 안 할게요. 1차를 진짜 역함수 구해서 찾는 애 나오면 저 별말 안 할게요. 근데 시간 단축하기 위해선 자기 자신과 역함수의 교점은 x. 그럼 4x-a는 0. 이걸 만족하는 x좌표가 뭐래요? 2래요. 여기다 2 넣으면 0이래요. 그럼 a는 8. 끝났죠. 그러니까 어떤 놈은 저걸 역함수를 구해서 같다라고 둘 텐데 우리는 는 x면 된다라는 거지. 이해 가세요? 근데 이제 내가 여기서 먹을 걸 걸고 또 하나 물어볼게요. 자, 뭐냐면요. 잘 봐. 선생님 예시 지금 몇 개 들었죠? 하나, 둘. 됐죠? 또 하나 더 들어드릴게요. 역함수 그릴게요. 자, 셋. 제가 3개 예시 들었어요. 그림으로. 제가 맞는지 틀린지 여러분들 말해주세요.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역함수를 그려봤더니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역함수,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역함수,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역함수를 그려봤더니 그 두 식의 교점은 y는 x 위에 있더라. OX. 다시 한 번 더.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 역함수의 교점은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역함수의 교점은 y는 x 위에 있더라. OX. O 아니야? 맞잖아. O잖아. 왜? 지금 내가 예시 든 게 다 위에 있어, 실제로. 이게 합답형으로 나와요. 이게 기억, 니은, 디귿에 기억이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기억. 이거를 만족하는 x는 y는 x 위의 점이다. 애들 다 동그라미 쳐요. 근데 자기가 아무리 그 자리에서 미친 듯이 그래프를 대충 예시 드는 거 막 2차식도 그려보고 무리함수도 그려보고 유리함수도 그려보고, 왜냐면 무리함수도 이게 무리함수예요. fx가. 유리함수 그려드려요? 유리함수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이거 역함수 그려볼까요? 얘에 대해서 접었다 펴보세요. 얘 나와요. 교점 y는 x 위에 있어요. 또 그러니까 애들 다 당황해.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그래프를 다 그려봐도 다 y는 x에다 데칼코마니를 다 그려봤더니 다 y는 x 위에 있대. 다 기억 동그라미 쳐와요. 틀렸어요. 발레가요 진짜 극소수로 존재해요. 극소수로. 근데 그것 때문에 이 기억이 틀려요. 대표적인 거 보여드릴까요? 바로 얘가 안 돼요. 이게 컴퓨터로 그리면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이게 y는 x예요. 요 함수 있잖아요. y는 x에다 데칼코마니 한번 그려보세요. 그럼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이렇게 돼서 나와요. 그럼 잘 보세요.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역함수의 교점에 한번 동그라미 쳐볼게요. 이렇게 나와요. 자, 얘는 실제로 y는 x 위에 있어요. 근데 이 두 점이 y는 x 위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역함수를 교점을 만족하는 x값은 y는 x 위의 점이다. 아니, 없는 적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대표적으로 어디냐면 그 유형 14번 안에 그림 그려져 있어요. 얘가 y는 x에 대칭시키면 어때요? 하나는 y는 x 위에 있어요. 두 개가 없어요. 1,0이랑 0,1. 그래서 이건 무조건 합답형으로 항상 물어봐요. 근데 그럼 저 큰일 났어요. 이걸 배운 뒤로 머릿속에 혼란이 가중됐다 이거야. 그럼 제가 역함수를 그렸을 때 y는 x 위에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겠네요. 근데 이 그림 말고 없습니다. 이 그림 말고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증명하는 문제가 어떠한 문제도 안 나오니까 그냥 여러분들 이 문장을 외우시면 돼요. 자기 자신과 역함수의 교점은 y는 x 위의 점이 아닐 때도 있다 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거의 반례를 찾으시오.
그 식을 알아둬야 어떤 문제 풀 때 풀리냐?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이 문장만 이해하시면 돼요. 아셨죠? 얘들아, 그 57번 별표 치고 58번에 1번도 별표 쳐. 왜냐면 선생님 일단 2차 역함수는 나중에 할 거야. 무리함수 하면서. 그럼 오늘 유형 11번하고 오늘 수업 끝낼게요. 천천히 할게, 천천히. 5분 일찍 끝낸다 그랬으니까 딱 7분 남았어요. 7분 하고 쉬는 시간 드릴게요. 아니, 그냥 이거 끝나면 쉬는 시간 줄게. 자, 유형 11번 봐봐.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 역함수가 같은 함수를 찾으시오라고 했어요. 근데 방금 제가 미리 이거부터 설명한 이유가 어떻게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에 대해서 y는 x에 대해 대칭시켰는데 자기 자신이 나오니? 그럼 뭔가 특징이 있잖아. 이것도 먹을 거 걸까? 대표적인 예 아무거나 말해봐. 아니, 어떤 거? 이거? 달라. 이것도 달라. 다시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y는 x에다 대칭시켰는데 자기 자신 나올 때가 있어. 뭘까? 맞는데 그거를 좀 걔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있잖아. 아니. 지금 민영이가 y는 마이너스 x라고 했는데 그거는 자기 자신을 y는 x에서 대칭시켰을 때 수많은 예 중에 하나를 말한 거고 그 수많은 예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지금 민영이가 힌트를 줘버렸어. 그렇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 돼. 왜? 잘 봐봐. 이렇게 y는 x가 생겼는데 얘랑 기울기가 수직인 직선을 그려봐봐. 물어볼게. 얘 접었다 펴봐. 얘 나와. 얘 접었다 펴봐. 얘 나와. 그러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과 쟤랑 수직 관계가 있으면 일단 접었다 피면 자기 자신이 나와버리는 거야. 이해 가세요? 그래서 예를 들면 45번 봐봐 빨리. 45번. 45번 보면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 역함수가 만족하는 걸 찾아달래. 그럼 일단 무조건 누구는 들어가야 돼? 니은은 들어가야지. 보나 마나야? 그냥 니은은 일단 답이야. 근데 그럼 기억은요? 있을 수 없어. 기울기가 1인 것들은 존재할 수, 얘랑 어떻게 나란하게 그렸는데 어떻게 접었다 피면 나란하게 나오겠지? 같을 수가 있냐라는 거야. 그래서 찍더라도 말도 안 되는 거 찍지 말라고. 일단 니은은 무조건 답이야. 선생님 그럼 답이 니은인가요? 하나 더 있긴 해. 이건 디귿인데 이건 디귿이 유리함수거든. 근데 유리함수는 y는 x의 대칭이니까 이걸 외워야 되는데 이건 넘어가도 돼. 일단 동그라미만 쳐놓고 나중에 유리함수 배운 다음에 체크하면 돼. 그럼 46번 봐봐. 이게 진짜 학교 시험에 이제 1분 남았어. 근데 이 문제만 풀면 만점이야. 좀 그런가? 자, 근데 F가 F래. 이거 아까 좀 익숙한 문제 봤는데. F. 다 F래. 이거 없앨 수 있지. 하나 없앨 수 있어. 근데 없애는 대신에 누구로 바꾼다? X. 그럼 F가 지금 X라는 거거든. 근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라고 하는데 얘들아 이거 외우셔야 돼요. 외워. 네모 도트 세모가 X가 나오잖아요. 네모와 세모는 서로 역함수 관계예요. 그럼 선생님 저 네모 세모는 아무거나 다 들어가도 돼요. 내 지구상에 존재하는 함수 다 들어가도 돼요. 그럼 잘 봐. 네모 도트 세모가 X예요. 근데 네모와 세모에 같은 게 들어갔을 뿐이야. 그럼 결국 얘는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 역함수랑 똑같다는 거야. 그럼 얘들아 무조건 답은 일단 누구 체크해야 돼? 니은? 디귿. 5번. 이거를 내가 왜 이렇게 설명하냐면 이거 친구들한테 가서 물어봐봐. 야, 자기 자신하고 자기 자신 역함수 같은 거 고르래.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3, 4, 5 드는 거 뭐 하고 있는 줄 알아? 진짜 역함수 구하고 있다니까. 자기 자신하고 역함수랑 같은 걸 찾고 있다. 이거 3번 합성하고 있다고. 3번 합성함수에서 xpx랑 같다고 두는 걸 찾고 있다고. 이게 왜 마이너스 1이 돼야지만이 되는지를 몰라요. 이해 가세요? 진짜야. 자, 그러면 잘 봐. 48번에 1번 봐봐. 1초 컷 문제야. 자기 자신하고 자기 자신 역함수가 같대. A 뭐야? 마이너스 1. 끝이야. 이거 대부분 역함수 구하고 있다니까. 실제로 진짜로. 뭔 말인지 몰라? 지우야? 아니 48번에 1번 봐봐. fx가 1차인데 새끼야. fx랑 f 인버스랑 같대. 근데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 역함수가 같으면 무조건 기울기 뭐라 그랬어? 마이너스 1. 뭘 들은 거야? 저 정도면 금붕어 아니세요? 와, 나 미치겠네, 저 새끼. 얘들아, 47번 봐봐. 뭐 골라야 돼? 답 몇 번? 3번.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잖아.
이거 진짜로 거짓말 아니라 선생님도 이번에 놀랬잖아. 65점이 지금 109등이야. 성적표. 65.4점인가가. 뒤에 200명 뭐 하고 있는 거지? 그것도 220명 정도 되는 거 아니야? 나 깜짝 놀랐어. 이번에 65.4점이 109등이야. 성적표 취합해보니까. 근데 너네